자, 그리고 17번이 이것도 좀 알아놓으시면 좋은데 요거는 until이라는 애랑 by의 차이입니다. 자, 잘 봐요. 이 until하고 by를 둘 다 이거 두 개 다 뭐뭐까지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until의 까지랑 by의 까지가 서로 용도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문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The store 하고 I will finish. 자, 이렇게 두 개를 써서 잘 보세요. The store will remain open. 이 녀석하고 I will finish my work. 이거하고 자, 이거는 좀 더 의미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 이걸로 해볼게요. will have finished. 자, 이걸로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에다가 until을 쓸래, by를 쓸래, until을 쓸래, by를 쓸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번역을 해보면 그 가게는 열려있는 상태로 남아있을 겁니다. 10시까지. 나는 내일을 끝내놓을 겁니다. 10시까지. 둘 다 해석을 10시까지, 10시까지로 똑같이 해요. 근데 위에 거는 until이 답이고 아래 거는 by가 답이에요. 자,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요 until은요.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 사용을 합니다. 근데 by는 동작이 끝나는 완료 상황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의 의미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finish는 끝내는 거니까 동작이 끝난 거라 완료고요. remain은 남아있는 거니까 계속 유지되는 거라서 until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간단히 구별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계속이라는 말을 넣어서 이 계속이라는 말이 어울리면 until 쓰시고요. 계속이라는 말이 안 어울리면 by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거 그 가게가 10시까지 계속 열려있는 상태로 남아있을 거예요 하면 until이고 나는 내일을 계속 끝낼 거예요 라는 말이 안 맞잖아요. 내일을 계속 끝내는 게 아니라 10시가 되면 딱 끝나는 거라서 계속 이어질 수가 없죠. 그런 by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이라는 말을 넣어서 어울리면 until, 안 어울리면 by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17번은 You had better file the report 해가지고 그 레포트를 뭐 하라는 겁니까? 제출하라는 건데 맞지? 만약에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뭐를 꾸짖음을 당하길 원하지 않으면은 그 보고서를 내일까지 내는 게 나아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봐봐요. 내일까지 계속 낸다가 아니라 내면은 이제 제출이 끝난 거니까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를 until로 쓰면은 계속이라는 말을 넣어서 번역해야 되는데 내일까지 계속 제출한다. 말이 안 되죠? by로 가는 게 해석상 맞는 겁니다. 그래서 until과 by를 비교하는 문제는 이거는 그래도 꽤 오랜 시간 문제로 많이 출제됐었던 애니까 요거 좀 알아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알았지요? 잠깐만 여러분. 네. 네, 이 정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은 이렇게 2번이 정답이 됐어요.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 해보고 있는 거는 얘기 드린 대로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는 애들 하나 더 있는데 18번도 그렇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애들은 되게 중요하니까 꼭 알고 계시면 좋을 애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번은 아까랑 다른데요. 그 파일럿과 선원이 라이프 프리저버 여기 나온 프리저버러들 얘네들을 나눴습니다 해놓고 여기가 중요한데 비트윈이 나왔잖아요. 근데 아까 비트윈이 둘 사이에라고 했는데 뒤에 보면은 무려 70. 이미 여기서 잘못됐죠. 70 frantic passengers 얘네들 사이에서 이 라이프 프리저버를 나눴다는 얘기인데 여기다가 비트윈을 넣어버리면 둘이어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둘이 아니죠. 셋 이상이기 때문에 어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문제랑 반대 문제예요. 이건 비트윈을 어몽으로 지금 말씀드린 요런 이유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윈 어몽 문제 2번 나왔고 despite랑 in spite of 문제 그 비교하는 문제 2번 나왔고 둘 다 많이 중요하니까 꼭 숙지해 주세요. 자, 그리고 19번에서 아까 했었던 거랑 또 이어지는 건데
잘 봐주세요. since는 뭐뭐 이래로인데 뒤에 정확하게는 과거 시점이 나오고요. for라는 애가 있는데 요 뒤에는 기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주 나오는 주제는 아니지만 since 뒤에는 시점을 쓰고 for 뒤에는 기간을 쓰라는 게 왜냐면 요건 아까 뭐뭐 이래로의 뜻이었는데 네, for는 뭐뭐 동안이어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문으로 보여드리면은 이런 얘기인데요. since는 뒤에 뭐가 나온다? 이렇게 1980년 이래로 이런 식으로 쓴다면 for는 이렇게 쓴다는 거죠. for 2 years 2년 동안에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도 딱 시점이 나올 땐 since를 쓰고 얘처럼 이렇게 기간이 나오면은 for를 쓰고 해요. 그럼 요렇게 돼 있는데 이걸 for로 쓰면은 틀리고 반대로 이렇게 썼는데 이걸 since를 쓰면은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딱 그거죠. 그럼 4년은 기간이기 때문에 since가 아니라 for를 써야 돼가지고 4년 동안으로 써야 돼서 4년 이래로라는 말은 말이 안 되고 4년 동안으로 써야 돼가지고 1번의 since를 for로 바꾸는 겁니다. 요렇게 풀어주셨으면 됩니다. 그래서 19번은 1번이 정답이고요. 이것도 이제 시간, 시제와 관련된 문제였어서 시간 관련된 문제가 아까 since랑 in 비교하는 거랑 이렇게 since랑 for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고 사실상 이쪽 파트는 시제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하셨으면 완전 맞습니다. 잘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아까 말했듯이 순수하게 전치사 의미를 묻는 문제라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서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방법밖에 없어가지고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 그런 거구나 하면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거 보면 톰의 아버지가 죽었다 하고 이렇게 전명구라서 전치사 넣는 건데 전치사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풀어본 거랑의 차이가 그거예요. 아까는 문법적으로 안 되는 게 있었는데 이 4번 문제 지금부터 풀어보는 이런 애들은 전치사를 쓸래 말래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전치사의 의미적으로 적절한 게 뭐니를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치사는 참 어려운 게 그림으로 이해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이는 뭘 뜻하는 거죠? 이는 어디 안에 있는 걸 in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over, 이 녀석은 뭐냐면 이런 홀을 그리는 이런 그림을 over라고 그러고 to는 어딘가로 이렇게 이동해 나가는 것을 A에 있다가 B로 이동해 가는 것을 to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걸 찾는 건데 이게 어려운 게 저 오브라는 전치사입니다. 오브. 저 오브가 여러분들 왜 어렵냐면은 이 오브라는 전치사는 오프에서 F가 하나 탈락된 녀석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이쪽은 그 제 유튜브 채널에 전치사 오브 설명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윤문법 치시고 전치사 오브라고 치면은 나올 거니까 그쪽 거를 꼭 한번 보세요.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한 20분은 설명해야지 여러분 감이 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간단하게만 말하면 오프가 이 오브라는 전치사는 off에서 F가 탈락된 건데 오프는 이때 쓰는 겁니다. 이게 on의 반대말이거든. 여러분들 전치사 on은 뭐냐면 붙어있는 걸 on이라 그럽니다. 오프는 이렇게 떼는 걸 얘기해요. 이게 on이고 이게 오프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온라인 오프라인 뭔지 알 건데 온라인은 뭡니까? 이게 인터넷 선이라고 쳐주시고요. 인터넷 선을 연결해 놓은 상태인 거예요. 인터넷이 켜져 있는 걸 얘기하죠. 근데 오프라인은 이 인터넷 선을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끊어 놓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상태다 그러면은 인터넷이 안 되는 거고 온라인은 인터넷이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on하고 off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on은 이렇게 접속되어 있는 거, off는 떨어져 있는 거, 요 그림을 설명을 하는 건데요. 근데 off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로 하면은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이 녀석하고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 둘 다 지금 전면구잖아요. 이렇게. 근데 아래 거는 자, 여기다 좀 보시면 자, 이게 테이블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테이블에서 오프는 떨어지는 거니까 테이블에서 떨어져 있는 다리 하나입니다. 그럼 요 그림에서 요 테이블에서 요 다리 하나가 부서진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나온 겁니다. 이게 탁 튀어나가지고 이 다리 하나가 이렇게 분리가 된 거야.
그래서 본체에서 분리돼가지고 떨어져 나온 다리 하나가 그게 오프입니다. 근데 오브는 이 전체 그림에서 여기를 그냥 지칭하는 거예요. 부러지진 않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림으로 보면은 요 그림인데 요 그림에서 여기만 요쪽 부분만 지칭하고 싶을 때 오브를 씁니다. 그래서 오브는 항상 이렇게 되는데 전치사 오브를 중심으로 양쪽에 명사가 있을 때 얘는 이렇게 통으로 봤을 때 하나예요. 근데 오프로 써버리면 이 둘이 떨어져 나간 거고 서로 분리가 된 건데 오브는 얘가 전체면 요게 일부이긴 하지만 그쵸? 근데 이거를 오프로 하면 둘이 분리돼가지고 따로따로 딴게 되는 거고 오브를 만약에 전치사로 쓰게 되면은 그냥 여기 전체에 달려있는 일부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기한 게 뭐냐? 어렸을 때 이런 거 본 적 있을 수 있는데 그 의자가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거 왜 윈드야? 미안. 와인이야, 와인. 그 와인은 포도로 만들어졌어요 할 때 둘 다 몸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쓰는데 신기하게도 이 녀석은 오브를 쓰고 이 녀석은 프롬을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오브라는 전치사는 이게 둘이 같이 있는 거다 보니까 얘랑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게 탁자가 나무로 됐다고 칠게요. 그럼 이 탁자도 나무고 다리도 나무입니다. 둘은 본질적으로 같은 애니까요. 그래가지고 얘는 의자가 나무로 돼 있다는 게 이 의자가 나무란 얘기거든요. 이 둘은 같으니까 여기 오브를 쓰는 거예요. 근데 와인은 액체인데 포도는 포도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둘은 다르죠. 그래서 from은 기원이나 출처를 얘기해서 여기서 나온 거다라는 거지 이 둘이 같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와인이 포도에서 나와가지고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그 와인이 포도다 이거는 성립을 안 하죠. 하지만 의자가 나무로 돼 있다라는 것은 의자라는 게 나무로 되어 있는 게 의자가 나무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의자가 있을 때 그걸 나무로 만들었으면 결국 이 나무라는 애가 거기 나무라고 하는 그 성문이 요 목재가 의자랑 이제 같은 거잖아요. 재질이 같은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요때 이제 오브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 오브는 본질적으로 같이 있었던 거. 서로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를 얘기할 때 사용하는 게 전치사 오브예요. 그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얘가 뒤에 보면은 폐암으로 톰의 아버지는 렁 캔서로 인해서 죽었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암이어가지고 이때 사용하는 전치사가 오브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이 보셨을 수 있는데 내가 공부하시다 보면은 어떤 병으로 죽는다라고 할 때 항상 die 다음에 오브를 써요. 오브를 쓴 이유가 주어가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란 뜻이라서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폐암을 지칭해서 이 둘이 연결할 때 오브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 오브가 이런 식으로 구성성분, 본질적으로 같은 거 이런 거 말할 때 사용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좀 와닿는 설명으로 해드리면 consist of 같은 거죠. 이거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해서 알잖아요. consist of가 뭡니까? 물은 예를 들어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쓰면은 물이 뭐예요? 수소, 산소잖아요. 이때 오브로 쓰는 이유가 본질적으로 이게 같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 오브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다이 오브가 됩니다. 네, 요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근데 잘 안 나오긴 하지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요 파트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일 좋은 건 그냥 암기하면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가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5번은 이건 다 할 것 같은데 이건 기브업 포기하다 그거죠. 그래서 그냥 되는 게 1번이 의미적으로 맞아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치?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일해왔었던 모든 것을 나는 기꺼이 포기할 순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포기하다라는 말이 왜 기브업이 포기하다가 되냐면 이 업이라는 말이 우리가 위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게 위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을 끝까지 다 이렇게 말할 때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걸 I eat an apple 이러면은 나는 사과를 먹는다 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 여기다가 만약에 업을 넣으면은 다 먹는다가 돼버려요. 그래서 업을 쓰면은 완전 다, 전체 다, 철저히 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럼 이대로 두면 나는 사과를 다 먹는다가 되고 그럼 만약에 drink를 쓰게 되면은 마시다인데 drink up 하면은 다 마시다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clean 이렇게 하면은 이게
치우다인데 클린업 하면은 다 치우다가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기브업이라는 게 사실 무슨 뜻이냐면 기브가 주다잖아요. 근데 여기다 업을 넣으면은 다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게 이만큼 많이 쌓여 있어. 그래 나 이거를 근데 이 내가 해야 될 이 많은 것들을 저기 너한테 뭐 다 주는 거야. 아, 난 안 해. 너 다 가져가고 줘버리면은 이게 기브업입니다. 거기서 나온 표현이 이제 포기하다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런 표현들은 다 수거로 굳어진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을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거는 설명드릴 수 있지만 결국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외워나가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에는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나올 때마다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하나하나 잡아가면 돼요.